네, 저는 지금 가고시마시 상점가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박스와 테이프로 문을 꼭꼭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가게 문 앞엔 태풍으로 임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늦지 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행인이나 차량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고시마시는 오늘 오후 4시경 이 지역 일대에 대피령을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카누는 현재 가고시마현 남단에 있는 야쿠시마에서 약 90km 떨어진 해상에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이곳도 화창했는데요. 오후부터 이곳에 강한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카누는 시속 15km 속도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 규슈 남부 지역에 최대 400mm에 달하는 강한 비를 뿌릴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도 규슈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고 하고 또 그 정도로 비상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제가 오늘 가고시마시 일대를 둘러봤는데요. 뱃길은 모두 막혀 결항된 상태였습니다. 대형 쇼핑몰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습니다. 또 상점 앞에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쌓아놓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또 특히 시내 곳곳에 문 닫은 주유소들이 많았는데요. 이곳은 배로 휘발유를 실어 나르는데 카눈이 오래 머물면서 배가 뜨지 못하자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문을 연 곳엔 차량이 줄을 길게 늘어서기도 했는데 살 수 있는 양도 1인당 우리 돈 약 2만 원 정도로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또 편의점 삼각김밥 매대는 거의 텅 빈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카눈이 지나가는 이번 금요일까지 일본은 비상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일본 가고시마에서 김현애 특파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풍 카눈은 세력은 강한데 천천히 움직이는 마치 덩치 큰 거북이처럼 이동하며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걸로 보입니다. 모레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로가 서쪽으로 틀어지면서 태풍의 중심이 수도권을 곧장 지나갈 걸로 보입니다. 먼저 황예린 기자입니다. 나무는 휘청이고 물결은 거셉니다.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 현에 접근한 상태입니다. 카눈은 내일 일본 서쪽 바다를 지나 모레 아침 9시쯤 남해안에 상륙합니다. 다만 태풍 경로는 어제와 조금 달라졌습니다. 중심축이 서쪽으로 50km 정도 이동했습니다. 태풍의 우측에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강도에 따라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경향을 보였고 현재 위치에서 크게 변동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카눈의 중심이 정확히 수도권을 지나게 됩니다. 태풍 주변 바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데 중심 오른쪽이 왼쪽보다 강합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내륙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카눈의 강풍 반경이 350km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은 없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내일 오후 제주도와 남해 지방을 시작으로 태풍특보를 발효할 예정입니다. 남해 지역 중심으로 순간 최대 초속 40m의 강풍이 불 걸로 예상됩니다. 많은 비도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강원 영동엔 600mm 이상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엔 80에서 12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일본 남쪽에서 제7호 태풍 란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태풍이 다가온다는 소식에 이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걱정이 큽니다. 피해 수습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태풍을 맞게 된 정북 예천과 충북 오송을 윤두열, 정영재 기자가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집도 축사도 무너진 그대로입니다. 폭우에 산사태가 나고 3주. 길에 쏟아진 흙과 돌을 치우기도 시간과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막혀있던 물길도 어제야 뚫었습니다. 이제부턴 집과 축사를 고쳐볼까 했는데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잠도 안 오겠죠. 잠이고 뭐고 지금 사는 게 아니지 지금. 마을 주민들 모인 곳마다 태풍 걱정입니다. 해발 곱게 넘어가가지고 농작물 더 이상 피해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불안해서 집에 못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몸을 피하고 싶은 주민들을 위해 마을회관에는 텐트를 쳐놨습니다. 이 모양 되는데 또 비 오고 또 내려오면 뭐가 돼? 뭐 해야 되고. 다른 마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아직도 곳곳엔 커다란 바위들이 쌓여 있습니다. 집안은 겨우 다시 다져놨지만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또 비 오네. 비가 오게 막한 놀래가지고 막한 또 이리 와야 돼요 전부 다. 산사태로 떠내려온 토사와 나무가 가득 쌓인 곳 맞은편엔 이렇게 임시주택 단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갈 곳 없는 주민들이 들어와야 하지만 지금처럼 비가 내리거나 태풍 소식이 들릴 때마다 주민들은 잠 못 드는 밤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장마 때 큰 피해를 입었던 충북 오송 주민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라와 있는 곳이 당시에 무너졌던 미호강 임시제방인데요. 태풍 카눈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다리 바로 아래까지 포대를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태풍을 견뎌낼지 영 미덥지 않습니다. 제일 1번이 그거죠. 제방이요. 그래서 임시방편 뭐 마대자로 해서 쌓아놨는데 또 만약에 비가 뭐 300, 500 와가지고 또 몰아친다면 그거 분명히 또 파괴됩니다. 그거. 제방이 무너지는 바람에 70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장판을 다 뜯어내고 선풍기를 돌립니다. 가구는 펼쳐 말린다 해도 다 번져버린 사진들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치명적인 이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 육체적인 상처를 줬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참 답답해. 다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에 검은 곰팡이가 한가득 피었습니다. 멀쩡해 보여 남겨둔 피아노에도 곰팡이가 무성합니다. 곳곳이 다 썩어 새로 지어야 할 수준인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호빵에 앓고 살아야죠. 아니면 뭐 완전히 집을 다시 개축하는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폭우가 남긴 상처가 아물기도 전 찾아오는 태풍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